안녕하세요. 구본호입니다. 금일은 이제 부자가 된 투자 대가들의 성공 비법을 이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이제 투자 대가들의 투자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이 성공한 투자자들의 투자법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워렌 버핏, 투자의 현인이죠. 워렌 버핏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제 1993년도 벌써 26년 전에 세계 부호 1위에 선정이 되었었죠. 현재는 이제 재산이 860억 달러, 96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재산의 한 80%는 이제 돌아가실 때 사회에 환원하기로 벌써 약속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말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라, 이런 원칙이죠. 그리고 투자는 우리가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본인이 사업을 이해할 수 없으면 투자를 안 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의 사업을 이해하시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정말 훌륭한 회사를 싼 가격에 사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비관적인 분위기가 최고조일 때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언제? 위기일 때. 남들이 생각하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투매하기 바쁘지만 워렌 버핏은 저 기회를 이용을 해서 훌륭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사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투자를, 주식 투자자들은 자신이 기업 소유주라고 생각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실제로 기업을 자기가 인수를 많이 했죠. 투자할 만한 기업을 거액을 들여가지고 아예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인수를 해서 그 회사가 성장하는 과실을 공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의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 요약 사항만 말씀드리죠. 첫 번째, 투자 철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투자 철학이 없으면 투자의 이정표가 세워지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투자 철학을 꼭 세우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 회사의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돈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 이 말인즉슨 거의 1등 기업이나 기업에 해자가 있는 독보적인 기업에 투자하란 뜻이겠죠. 그리고 워렌 버핏은 산업의 변화가 적은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장시간 투자해서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회사예요. 대표적인 회사가 코카콜라. 여러분들이 매일 코카콜라를 이제 전 세계에서 마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회사, 면도기 회사, 질레트. 사람들이, 남자들이나 매일 아침 일어나 가지고 하는 일이 면도하는 일이잖아요. 그 면도기 회사.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읽을 수 있는 뭐 신문, 또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철도, 또 뭐 석유,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기업에 워렌 버핏은 평생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언제 투자하냐? 저평가된 주식을 싸게 샀습니다. 언제? 남들이 생각하는 위기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위기도 있었고, 또 세계 금융위기 그 시절도 있었고, 여러 위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럴 때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반토막이 났을 때 워렌 버핏은 투자를 해서 싸게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 일에 빠진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라. 그래야지 이제 저 사람들이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저런 회사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워렌 버핏처럼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예, 다음은 이제 세계적인 사업가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재산이 124조 원. 아까 워렌 버핏보다도 더 많죠? 워렌 버핏은 1990년도에 1위였고 지금 시대의 최고의 부자는 제프 베조스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도 많지 않아요. 워렌 버핏은 지금 거의 90이 가까워지는데 이 사람은 1964년생이라 저보다 2살밖에 안 많네요. 야, 이거 참, 저보다 2살 많은데 제프 베조스는 세계 1위 부자네요. 124조. 그리고 제프 베조스는 세계 시총 2위 기업 아마존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하고 이 아마존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이 1위였는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애플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세계 2위 회사는 이 아마존입니다. 시가총액 900조. 시가총액 900조면 어느 정도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한 3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3배나 더 큰 회사의 CEO가 제프 베조스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이제 성공한 첫 번째 원칙이 명확한 투자 철학을 가져라입니다. 뭐 워렌 버핏도 첫 번째 원칙이 투자 철학이었죠. 제프 베조스도 명확한 투자 철학이 있어야지 사업에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에 집중하라. 이 사람은 이제 사업가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도전과 혁신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1990년도 말에 온라인으로 도서를 판매하는 온라인 도서 판매 사이트를 개설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그게 계속 발전해 가지고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업체의 CEO가 됐고, 그 다음에 10년 전부터는 또 남들이 미쳤다고 했었던 컴퓨터를 빌려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10년 전에 적자를 보아가면서 투자를 해서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거의 아마존의 수익의 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도전과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를 했던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인내하라. 이게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이게 표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투자해라. 우린 너무 단기적으로 대박 투자의 환상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투자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인내하셔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정희 소프트 회장입니다. 이분은 제일교포이죠. 제일교포 3세인데 일본 최고의 부자입니다. 재산은 28조 정도. 이분은 사업가이면서 투자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러 분야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 해왔고 또 앞으로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2년 연속 일본 최고 부자에 오르셨죠. 이분의 이제 특징은 세상의 변화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한 70% 정도만 있었으면 과감히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제 얘가 1980년도에 이제 컴퓨터 시대가 열리면서 빌 게이츠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그 성공 기반을 가지고 90년대 들어서면서 또 이제 이동통신과 인터넷에 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의 알리바바에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200억을 투자해가지고 60조 원의 성과를 냈었죠. 그리고 2000년도 말, 한 2007년도 정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무언가 개발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잡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개발을 하면 내가 그 사업을 일본에서 하겠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일본 아이폰을 이제 유통하는 사업에 투자한 거죠. 그래서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세상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투자하신 분이 이 손정희 회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그 다음에 모바일에 이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IoT다. 사물 인터넷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이분은 예상을 하고 또 투자를 했습니다. 어디에? 4차 산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로봇, 공유경제 등 기타 등등 이제 4차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100조 원. 이 100조 원은 뭐 본인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투자자들을 모아서 100조 펀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분이 최고 많이 투자했던 회사가 ARM이죠. ARM에 35조를 투자를 하고 또 뭐 인공지능 관련 엔비디아에도 투자하고 또 사물 인터넷, 뭐 자율주행차, 또 공유경제, 로봇 이런 회사에 각각 5G에도 투자했었죠. 5G 제가 영상에 소개시켜드렸듯이 인공위성 통신회사 그쪽에 투자했었고 이분의 인생 전체는 투자의 인생입니다. 1970년도에 이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세대는 컴퓨터 시대라는 걸 직감을 하고 컴퓨터에 투자를 해갖고 성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오면서, 모바일이 나오면서 남들보다 먼저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들보다 먼저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빠른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남들이 다 한 다음에 하면은 늦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투자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의 전설이 되죠. 주식농부 박영옥 스마트 인컴 대표입니다. 이분은 현재 이제 뭐 정확한 거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바웃으로 한 1,500억 자산이 되신 분이죠. 이분이 IMF 때 98년도 IMF 때 이제 증권사를 나와가지고 개인 전업 투자자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한 20년 만에 당시에 뭐 한 5천만 원인가 그 금액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1,500억의 자산을 이루셨으니까 아주 성공한 우리 개인 투자자이죠. 저의 뭐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부자는 돈이 일하게 하는 것, 이런 모토로 이분이 투자를 했습니다. 책도 많이 쓰셨죠. 돈 일하게 하라, 이런 책도 제가 소개시켜드렸고, 투자의 성공은 원칙이 결정한다. 이분도 첫 번째는 이 원칙이에요. 앞서 투자의 대가들도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이분도 투자의 성공은 원칙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는 기업가의 동행이다. 투자자도 기업가다. 기업가의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영자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올바른 경영자이어야지만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선택이 기업의 미래다. 그리고 이분도 이해하는 업종 단순한 기업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분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기업의 돈의 흐름을 보라. 어차피 기업은 뭐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재무제표를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기업이 매년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그걸 잘 체크하라는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분은 기업에 투자했으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 주라, 이 말이죠. 단기간에는 투자의 성과가 안 나오겠죠. 장시간 투자해가지고 성과를 이제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스포개미 손명환 세강 투자 대표입니다. 이분도 이제 직장 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내 나이 60대면은 뭐하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투자의 세계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5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3-4번 도전해왔고 앞에 2번은 실패했고 3번째 만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1,000억 원으로 만드신 자산가이시죠. 네, 이분도 투자의 이제 비결이 세상의 변화를 주식 투자에 연결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또 두 번째는 안정성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저평가된 종목들 또 장기 투자했습니다. 이분도 나중에 이렇게 성공해서 보니까 제가 팔고 나면 오르는 거를 보고서 장기 투자해보자. 이분도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서 저평가된 기업이 크게
주가가 오르면서 자산이 이제 증가되었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잘하는 게 회계 분야에 있어서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철저히 이제 분석하는 능력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보고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제 투자 비법은 첫 번째, 다양한 시각에서 종목을 선정하라. 두 번째, 재무제표, 사업 보고서 분석은 기본이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재무제표, 사업 보고서 분석은 기본이다. 그래야지 회사가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장점인 턴어라운드 모멘텀을 주시하라. 현재는 적자이지만 앞으로 크게 흑자를 볼만한 회사들을 투자했었죠. 그리고 매도보다는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말은 이제 싸게 사라 이 말이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거래량이 없을 때 싸게 사서 장기 투자해라. 그 다음에 시장에 숨어있는 악재를 찾아내라. 악재가 넘쳐난다 싶으면 현금 비중을 늘려라. 테마적 변수, 미시적 변수 등도 고려해서 우량 회사를 찾아라. 이번에 이제 요약된 투자 비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가치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러달라는 김봉수 교수입니다. 이분은 카이스트 교수이시죠. 교수이면서 왜 주식 투자를 하게 됐냐? 이분도 이제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분 자식들이 이제 자녀들이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좀 외국 학교로 공부시키려고 그러는데 교수 월급으로는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친구인 주식 투자자들의 그 성공 그 모델을 보고 이분도 그럼 나도 한번 투자로 돈을 벌어 보겠다 시작해갖고 주식 투자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투자금 4억을 11년 만에 500억 원으로 만든 교수 출신 투자자입니다. 지금도 현직 지금 교수이거든요. 이분은 교수하시면서 기업을 철저히 분석하셔가지고 이분은 주로 자산주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자산 가치가 있고 싼 주식들,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성장성이 이제 가미된 회사를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제 투자 성공의 비법은 가치와 가격 둘의 괴리가 가장 클 때가 바로 투자 시기이다. 그러면 가치는 뭐냐면은 그 회사의 이제 내재 가치란 거죠. 이 회사가 본질 가치는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무슨 외부적인 변수로 우리나라 IMF나 아니면 뭐 외부적인 변수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치는 똑같은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이제 투자의 시기로 잡은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붕괴되면은 뭐 가격이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투매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분은 이제 노린 거죠. 그리고 이분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투자자예요. 이분은 주식 투자 하시기 전에 주식 투자 책을 300권인가 그렇게 다 보셨다고 그러다. 투자하기 전에 300권을 공부하시고 그 요약 페이퍼를 3,000페이지로 만들고 3,000페이지를 또 300페이지로 만들고 300페이지를 또 30페이지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3페이지로 요약한 게 이분의 이제 가장 비법이거든요. 뭐냐? 생활 속 투자, 아는 종목에만 투자하라. 이분이 잘하는 게 매 이제 시간 나시면은 백화점이나 어디 이런 마트에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줄 서 가지고 사는지 이걸 잘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어떤
뭐 화장품이 잘 팔리고 어떤 옷이 잘 팔리고 어떤 전자제품이 잘 팔리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한번 매수하면 최소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했습니다. 이분도. 가치 투자자들은 보통 기본 3년인 것 같아요. 저가 매수해가지고 3년 동안 이 회사의 주식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대부분 1년이나 3년 안에는 다 한 번씩 뭐 기업 가치가 회복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테마에 연결돼서 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이제 기업 가치에 집중해 가지고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 그런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은 앞에 분들하고 다르게 단기 매매의 고수입니다. 이분은 이제 2004년부터 전업 투자를 하셨는데 현재 이제 전업 투자자 경력 18년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 단기 매매의 신이죠. 저도 이제 단기 매매를 주로 하지만 처음 2004년도에 500만 원으로 2년 만에 10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기 투자로는 거의 어렵잖아요. 어떻게 500만 원으로 2년 만에 10억을 만들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단기 투자로 복리의 복리를 얻어서 이렇게 10억 원으로 투자금을 만든 거죠. 이분은 이 단기 투자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정도예요. 예. 08년도 삼성증권 실전투자 1억 리그 3위, 10년도 3위, 11년도 1위, 14년도 4위, 작년 18년도에는 삼성증권 개인투자자 수익률 1위라고 합니다. 무려 수익률이 작년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600%가 넘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알려지게 된 이제 사유는 이제 만화가에게 저기 투자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화백한테 1년 동안 투자 조언을 하면서 수익률이 화백님도 147%인가 그렇게 수익이 났었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은 이분은 이제 투자 자산이 지금 한 5억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5억으로 작년에 600%를 올렸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뭐 대충 잡아도 30억 정도 1년 수익이 되신 거죠. 그러면 하웅 씨의 이제 성공 비법을 요약해 되면 이분의 성공 비법 첫 번째는 시장의 민주를 찾아라입니다. 예, 매일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만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52주 신고가나 신고가 근처의 한 10% 이내 주식 그리고 거래 대금이 풍부한 주식들.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급등 종목들이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많았었죠. 그 종목들이 대부분 신고가가 다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분이 뭐 이 테마주만 매매한 것이 아니라 실적과 수급, 성장성이 있는 기업도 매매를 많이 했었죠. 시장에서 인정하는 주식을 사야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대표적인 이분이 매매했던 종목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 3만 원에 상장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성장하면서 실적이 올라가면서 뭐 7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조언하는 내용은 어떤 시장을 마주하든지 그 시장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찾아서 수익을 내라. 그리고 수익금은 매일매일 안전한 통장으로 옮겨서 위기를 대비하라 이겁니다. 이 시장이 좋아할 만한 종목은 매번 달라요.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주식이었고 그 전에 이제 2017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가지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IT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 전에는 이제 중국 관련주, 뭐 화장품, 또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좋았었고, 그 전에는 또 뭐 차화정이라 그래갖고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기업들이 그 시장의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했었고, 그 전에 뭐 중국 그 경기가 좋을 때는 조선주들이 또 상당히 주가가 올랐었고, 각 시기마다 그 시대에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그 주도주를 잘 파악하는 게 핵심 성공 요인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쭉 제가 말씀드린 투자 대가들의 성공 투자의 비밀을 한마디로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철학과 원칙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 가치에 투자해 가지고 장기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기본 3년 이상 투자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서 투자의 기회가 많으니까 생활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손정희 씨나 아니면 제프 베조스처럼 성장하는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시면 그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이 여러분들의 자산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웅 씨처럼 시장의 주도주, 미인주 기업에 투자해야지 소외받지 않고 투자의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봉수 교수님이 잘 아시는 항상 여러분 공부하고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밥만 먹고 투자하는 프로들이 즐비한 이 시장이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프로들이 즐비한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공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다 공부하고 매일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공부하고 또 공부해가지고 투자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이 음악을 다른 걸 틀었는데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 스포개미 그리고 투자의 대가들의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좀 모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의 마인드를 정립하셨으면 해가지고 이번 주 주말에는 다시 리마인드 투자의 대가 시리즈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에 투자 대가의 투자법이란 그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보시면서 다시 투자의 마음을 다져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신규 분들은 구독 버튼 또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여러분 지인들하고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또 뭐 페이스북도 있고 블로그, 카페 등등 공유해 주셔가지고 우리 함께 열공해가지고 우리도 투자의 대가들처럼 부자 되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